김용빈의 수입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단서는 구체적인 통장 잔액이 아니라 그의 입에서 나온 두 문장입니다. 2025년 6월 KBS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에서 그는 미스터 트롯 3 우승 뒤 행사비가 몇십 배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TV조선 미스트롯 4 토크 콘서트에서는 일이 거의 비는 날이 없고 수입 숫자 뒤에 연기 많이 붙는다고 말했습니다. 우승 직후 한 차례 오른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뒤에도 일정과 수입이 계속 확대됐다는 뜻입니다. 다만 김용빈은 정확한 월 수입과 총재산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확인된 금액 언론이 전한 추정치 단순한 가능성을 분리해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확정된 돈은 미스터 트롯 3 우승 상금 3억 원입니다. 김용빈은 2025년 3월 종경한 TV조선 미스터 트롯 3에서 최종 진에 올랐고 우승자에게 주어진 3억 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돈을 그대로 개인 재산 3억 원으로 계산하면 틀립니다. 상금에는 세금 문제가 따르고 무엇보다 김용빈은 2025년 4월 3일 방송된 미스터 트롯 3 탑 7 비긴즈에서 상금 전액을 자신을 돌봐준 고모에게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고모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즉, 3억 원은 김용빈이 벌어들인 확정 수입이지만 현재 그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는 현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큰 변화는 상금보다 행사 시장에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6월 111 방송에서 김용빈은 행사비가 몇십 배 올랐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전 금액과 현재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몇십 배라는 표현은 상승폭 자체가 매우 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일부 트로트 전문 매체는 당시 그의 행사비가 회당 3천만 원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소속사나 김용빈이 확인한 공식 계약 금액이 아닙니다. 행사 장소, 이동 거리 공연 시간 출연 인원, 방송 중계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모든 행사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월 수입의 규모를 가늠하는 계산은 가능합니다. 회당 행사비를 공식 확인되지 않은 3천만 원으로 가정하고 한 달에 5회만 무대에 서도 매출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10회라면 3억 원, 15회라면 4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총매출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소속사 배분, 매니저와 스태프 비용 차량과 숙박비 의상과 미용비 세금 등을 빼야 실제 개인 소득이 나옵니다. 반대로 실제 행사비가 3천만 원보다 낮다면 월 매출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김용빈의 월 수입이 정확히 몇억 원이라고 확정하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다만 일이 거의 비는 날이 없다는 본인의 2026년 발언까지 고려하면 우승 전과 비교해 수입의 자릿수가 크게 바뀌었다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팬덤의 숫자는 그 변화가 일시적인 거품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김용빈은 2025년 5월 22일 KBS 1TV 아침마당에 출연해 오디션 이후 팬카페 회원이 20배 이상 증가해 약 2만 5천 명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 지역 행사에는 팬들을 태운 버스 약 40대와 천여 명이 찾아왔다고도 밝혔습니다. 같은 해 6월 방송에서는 버스가 45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에 따라 집계가 달랐을 수 있지만 핵심은 수십 대의 버스가 움직일 만큼 조직적인 팬덤이 형성됐다는 점입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실제 관객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온라인 조회, 수보다 현장에 관객을 데려오는 가수가 더 높은 출연료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 3방송 중 8주 연속 인기투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적은 결승 우승만큼이나 경제적 가치가 큽니다. 경연이 끝나도 팬들이 투표하고 공연장을 찾고 음원을 듣고 방송을 시청한다면 가수의 수익원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역 행사 한 분야만 보는 것은 부족합니다. 방송 출연료, 콘서트 정상음 음원, 수익 광고, 모델료, 협찬과 브랜드 행사까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승자는 방송사가 제작하는 후속 프로그램과 갈라쇼, 합동 콘서트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번의 우승이 여러 개의 수입 통로를 동시에 여는 구조입니다. 그의 활동량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2025년 우승 이후 김용빈은 KBS 아침마당과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를 비롯한 여러 방송에 등장했고 TV조선의 후속 트로트 프로그램에서도 꾸준히 얼굴을 비췄습니다. 2026년 4월에는 직접 일이 거의 비는 날이 없다고 표현했습니다. 방송 녹화가 없는 날에는 행사와 공연 팬 관련 일정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정이 가득 찼다는 것은 단순히 유명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출연을 원하는 시장 수요가 계속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에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가 나왔습니다. 포브스 코리아가 발표한 2026 파워 셀러브리티 40에서 김용빈은 38위에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트로트 가수 가운데 이 명단에 포함된 인물은 이명웅, 이찬원, 박서진, 김용빈 등 소수였습니다. 포브스 코리아는 김용빈을 2025년 미스터 트롯 3위 후 떠오른 22년차 중고신인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그는 포브스 코리아가 선정한 2026 최고의 브랜드 대상 솔로 가수 부문 수상자로 소개됐습니다. 이 순위와 상이 그의 재산 액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광고와 공연 시장에서 이름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는 됩니다. 현재 성공이 더 놀라운 이유는 그의 경력이 순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92년생인 김용빈은 대구에서 성장했고 7살 무렵부터 무대에 섰습니다. 2004년 12살에 정식 데뷔해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양로원과 교도소를 비롯한 여러 무대에서 노래했고 적은 금액의 사례비를 받으며 경험을 쌓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나 변성기를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21살 무렵에는 자신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무대에 대한 압박이 커지며 긴 공백을 겪었습니다. 김용빈은 2025년 방송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약 7년 동안 무대를 떠났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다시 대중 앞에 선 중요한 계기는 2020년 KBS2TV 트롯전 국체전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도전을 이어갔고 2025년 미스터 트롯 3에서 마침내 우승했습니다. 데뷔한 지 약 21년 만에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현재 수입은 단순히 몇 달 만에 만들어진 돈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은 무대 경험, 7년의 공백 복귀 이후에 재도전이 한꺼번에 시장 가치로 전환된 결과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김용빈의 총재산은 얼마일까요?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부동산, 예금, 투자자산, 차량 대출과 채무를 모두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에서 수십억 원대 자산가라는 표현이나 고가 주택을 보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등기 자료나 본인의 확인이 없다면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예인의 매출이 높아도 소속사와 나누고 각종 비용과 세금을 다 낸 뒤 남는 순소득은 크게 달라집니다. 상금 3억 원, 행사비 수십 배 상승. 거의 빈날이 없는 일정은 확인됐지만 순자산을 계산할 핵심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월 매출과 월 수입입니다. 예를 들어 행사 계약금이 3천만 원이고 한 달에 10건을 소화했다면 계약 총액은 3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그대로 김용빈 개인의 몫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형태에 따라 소속사와 배분하고 무대에 동행하는 연주자와 댄서 음향과 의상 이동과 숙박 세무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송 출연료 역시 프로그램마다 다르고 콘서트는 티켓 매출에서 대관료와 제작비를 먼저 빼야 합니다. 그래서 유명 가수의 월 매출이 수억 원이어도 실제 손에 남는 금액은 계약 구조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상금 3억 원은 매달 반복되는 돈이 아닙니다. 김용빈의 자산을 키우는 핵심은 상금보다 반복 수익입니다. 행사 한 번, 방송 한 회, 음원 한 곡에서 들어오는 돈이 작아 보여도 매달 일정하게 누적되면 자산의 증가 속도는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인기가 유지됐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오디션 직후 몇 달만 화제가 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도 방송에서 수입 증가를 언급할 정도로 활동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회성, 우승 효과가 장기적인 직업 가치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김용빈이 받은 관심은 숫자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승 상금의 사용처를 묻는 자리에서 자신보다 고모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결승이 끝난 뒤에는 세상을 떠난 할머니의 묘소를 찾아 우승 소식을 전했습니다. 팬들은 화려한 성공뿐 아니라 오랜 무명 생활과 가족에 대한 태도에 반응했습니다. 이런 서사는 광고주와 방송사에도 중요합니다. 대중이 인물의 이야기에 공감할수록 단순한 노래 한 곡을 내넘어 오래 기억되는 브랜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재산이 더 커질지를 판단할 때는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단독 콘서트와 전국 투어의 규모입니다. 둘째는 장기 광고 계약이 얼마나 붙는지입니다. 셋째는 팬덤이 몇 년 동안 유지되는지입니다. 행사비는 계절과 지역 축제 일정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광고와 정기 공연은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음원과 방송 저작권 수익도 시간이 지나며 누적될 수 있습니다. 김용빈이 이 세 영역을 안정적으로 넓힌다면 현재 높은 월 매출 가능성이 실제 순자산 증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기가 높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지나치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면 건강과 목 상태에 부담이 생길 수 있고 제작비가 큰 공연은 관객이 많아도 이익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수입이 급증한 시기에는 세금과 자산 관리도 중요합니다. 김용빈이 3억 원 상금을 받은 뒤 세금을 먼저 떠올렸다고 말한 것도 이런 현실을 보여줍니다. 많이 버는 것과 오래 남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용빈은 2025년 우승 전보다 훨씬 부유해졌고 현재 트로트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몸값이 상승한 가수 가운데 한 명입니다. 확정적으로 확인되는 일회성 수입은 우승 상금 3억 원이며 본인이 밝힌 행사비 상승폭은 몇십 배입니다. 일부 보도에 회당 3천만 원 추정을 적용하면 한 달 행사 매출만 수억 원이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공식 수입 공개가 아니라 조건을 둔 계산입니다. 그의 정확한 월 수입과 총 재산은 여전히 비공개입니다. 결국 김용빈의 진짜 재산은 통장에 찍힌 한 번의 숫자보다 더 큰 곳에 있습니다. 팬카페 약 2만 5천 명, 행사장을 향한 버스 40대에서 45대 8주 연속 인기투표 1위 방송과 공연이 거의 끊기지 않는 일정, 그리고 2026 파워 셀러브리티 40 진입입니다. 이 지표들이 유지되는 한 그의 수입은 한 번의 상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승 뒤 두 번째 해부터 광고 공연 방송이 누적되면서 순자산이 본격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용빈은 이미 큰돈을 번 우승자를 넘어 팬덤과 경력을 장기적인 수익으로 바꾸기 시작한 가수가 됐습니다.